경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혹시 이제 민주당에서 강경파 주도로 법사위의 논의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간단한 청문 절차도 거쳐가지고 본회의에 넘기는 순간에 사실 윤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서는 땡큐할 수밖에 없어요. 국면을 전환시킬 수 있는. 또 민주당한테는 방탄 탄핵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줄 것이고 국정 주도권을 뺏길 수 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는 여권이나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다. 탄핵 본회의에 부의하시려면 부의하시라. 기다리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법사위 청원심사 소위 수준에서 오히려 마무리되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하다.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보는 거죠. 말씀 중에 우리가 청원에 5가지 법률 위반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평론가님이 강제징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탄핵 일본의 강제징용 친일 해법을 강행했다. 요 점에 대한 청원에 대한 건 탄핵 사유가 대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대리납부하겠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이죠. 상권 분립의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그거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 하신 거고요. 반면에 교수님은 뭐 이런 어떻게 이 탄핵 사유에 관련해서 뭐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거는 해당된다라고 뽑을 만한 게 있습니다. 청원자가 얘기한 5가지 탄핵 사유 외에도 물론 이제 관련은 있지만 그 박정훈 전 대령건과 관련은 있지만 지금 최상병 사건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그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저는 직권 남용으로 이것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첫 번째 그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사유가 됐고 이게 헌법재판소에서는 위반됐다라고 또 판결도 내려졌어요. 일부 판결도 내려졌던 게 당시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이었거든요.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지지하는 국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중립을 위반한 이게 거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결과는 이건 위반으로 결론이 나왔어요. 일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깝게는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해서 어퍼컷을 날리면서 그리고 국무위원들까지 대동해서 다 정무직이라고 할지라도 다 국무위원들은 공무원입니다. 본인도 공무원이죠. 선출직 공무원.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응원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도 훨씬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 이런 정치적 발언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까지도 저는 충분히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2년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보면 꼼꼼하게 살펴보면 탄핵 사유는 더 나올 수도 있다. 중간에 문자가 여러 개 있는데요. 하나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입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됩니다. 전체 국민이 동의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반 정도는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라는 소리 전해드렸고요. 지금 오늘 제가 말말말 한번 듣고 왜 그걸 뽑아 오셨는지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주제와 딱 맞물리는 얘기인데 지금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청원이 뭐 100만, 200만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탄핵으로 가는 열차에 시동을 걸기 위한 연료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연료를 더 많이 넣자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열심히 똘똘 뭉치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좀 사유가 좀 부족하다. 연료가 더 많이 넣다가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 연료가 뭐예요? 연료가 아까 우리 5가지. 근데 휘발유가 좀 많이 넣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시동을 걸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김원 교수님은 많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봐도 아직은 조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의미예요? 네, 그런 의미잖아요. 뭐 좀 다르게 느껴지긴 하는데 그래요? 그 연료가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료는 충분한데 이제 그 연료라는 게 막 그 국민의 뜨거운 열기 아니면 뭐 야당의 뭐 똘똘 뭉치는 그 연료 아니고 탄핵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아직 부족하다. 저도 그렇게 좀 읽혀지는 게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 탄핵의 뜨거운 열기, 분위기는 이미 어느 정도 조성이 저는 됐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게 정말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중대한 위반이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탄핵을 절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그 충분한 동력은 아직 확보한 상태가 아니다. 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것은 이 국정을 압박하는 이런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탄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공식 입장을 내놓는 거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시동을 건다. 시동을.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고 맞아요.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김은 교수님 뽑아오신 말. 저는 이 청원자 권아무개 씨
예. 다 이제 본인은 실명으로 이 청원을 올리긴 했지만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둬볼 수 없다. 지금 우리 예. 청취자, 애청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모든 국민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이 분노와 불만들이 표출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고요. 지금의 위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가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위기에 대한민국이 처해 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다라고 예. 상당 부분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청원자 권아무개 씨의 그 이야기는 앞서 그 문자 보내주신 2385님하고 정반대에 대한 또 의견이 네네네, 그러니까 네.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네, 또 국민의 그렇죠. 의견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는요. 앞으로 국민동의 청원 문제 어떻게 흘러갈지 교수님 얘기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100만이 넘었지만 이 속도라고 하면 200만, 300만 그리고 지금 이제 서버가 막 지금 폭주를 마비될 해가지고 정도죠? 예. 이걸 더 지금 개설해라 이런 지금 네, 국회 원실의장이. 네네 그런 얘기도 한 거 보면 아마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저는 이 7월 20일까지죠. 네, 네. 이 30일간이니까 200만 원 넘을 것 같습니다. 아하. 200만 원 넘을 것 같고 이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강하게 심판하자 뭐 이런 그렇죠.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면 법사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아 보이긴 해요. 하지만 저도 이것이 탄핵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국민 동의가 일단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거기까지는 이르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지금 10명이요, 7, 8명 이상이 네. 지금 탄핵에 동의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더더구나 그럼 탄핵 이후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끌어갈 수 있느냐 그 상황에 대한 우려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분위기하고 좀 다를 거라고 보여져서 좀 신중하긴 가지만 이걸로 인해서 이 국정이 변하고 대통령이 변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탄핵은 되지 않더라도 거의 탄핵, 죽은 식물 대통령의 분위기로 남은 3년을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최악의 예. 대통령이 될 거다. 지난 2일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검사 4명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무슨 뭐 검사들을 옹호한다든지 엄호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은 10번 20번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이 4명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요? 왜 그러냐면은 다수당에 힘을 준 거는 민생 관련 입법이라든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완벽한 어떤 이 견제의 힘을 부여한 것이지. 예.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검사 4명을 탄핵하라고 저는 다수 의석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탄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예. 강백신, 박상용, 엄희준, 김영철 4명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법을 위반한 게 어떤 게 있나요? 탄핵이 될 만큼? 뭐 피의사실 공표하고 불법 압수수색 그게 탄핵될 만큼의 탄핵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냐? 뭐 위증 그거 교사도 아니에요. 그거 전혀 아니고 상당 부분은 카더라 또는 주장이고 예. 들었던 얘기고요. 언론에 나온 얘기일 뿐이에요. 조사하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4명을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법사에 넣어가지고 앞으로 청문회해가지고 탄핵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이 탄핵을 이제 남발해버리면요. 더더욱이 이재명 대표 청과 관련된 사안을 하다 보면 국민들은 딱 오해하게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판부도 탄핵하시고 윤 대통령도 탄핵하시고 장관도 탄핵하시고 다 하셔요. 186석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거는 야당한테는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무리수를 들는지 이해가 안 가요. 4명을 꼼꼼히 제가 다 봤어요. 예. 구체적으로 탄핵될 만한 게 뭐가 있는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탄핵될 만큼 정말 이거 중대하구나. 야 정말 나쁜 놈이네. 예. 이거 없어져야 되겠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너무 오버한다. 이 와중에 또 윤 대통령 탄핵한다고요? 너무 그러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뭐 다 탄핵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이 어느 순간에 역효과가 아니라 완전히 역풍에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말대로 아니, 그 사람 얘기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원석은 방탄
탄핵이라고. 그거는 뭐 자기 얘기고 자기 식구들이니까 예. 그 검찰총장이 일단 탄핵 사유가 안 된다 그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그 얘기죠. 검찰총장 얘기를 빼버리고 제 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내가 보더라도 이거는 무리다. 국민 탄핵 청원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좀 보여지는데 각각의 이 탄핵의 사유는 각각 어떤 사건과 연루된 검찰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공통적으로 이게 뭐 대장동 사건이든 대북 사건이든 뭐 이 이재명 전 당대표와 연관이 있는 검사들이라는 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연관성을 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지지층들을 제외하고 검사 4명의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 지금 이제 소추안이 발의가 됐고 일단 발의가 되면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텐데 저는 이 과정은 문제 없다고 보여져요.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럴 때면 탄핵 소추는 지금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인데 당론으로 결정해서 지금 이걸 발의를 했기 때문에 올라가 있고 그리고 본회의에서도 그 2분의 1만 찬성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절반을 넘었기 예. 때문에 이게 현재로는 헌재까지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건.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지금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한 게 이전의 과정을 봤을 때 이게 헌재에서 탄핵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민주당도 볼 겁니다. 다만 이걸 노리는 거겠죠. 결국 이 검찰들의 이 정치적인 수사 내지는 잘못된 그릇된 수사에 대한 국민들에게 그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 예. 부당하고 잘못되고 위법한 부분들이 있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갖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도를 얘기한 거지 이걸 가지고 정말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시작하진 않았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도 헌재로 가지 않고 현재 법사위에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이게 의결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본회의는 의결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다시 예. 지금 법사위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거고 국민들의 뿌리도 좀 보는 거고 다만 검찰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하게 알릴 기회는 가져야 되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4명의 검사들을 조사를 하고 뭐 청문을 하고 이런 또 절차를 또 밟겠죠. 그런 예. 과정에서 정말 이 탄핵이 될 만한 사유가 발견될 수도 있고 조사 과정에서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이 4명을 탄핵하겠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이미 과거에 가깝게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충분히 알고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4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를 했는데 물론 청문 거기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탄핵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뭐 아예 하지 말든가 이렇게 해놓고서는 아니다 싶어서 탄핵 소추 그렇겠죠. 발의를 안 네. 하겠습니까? 결국 대통령과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제적용 과반수기 때문에 이미 과반수를 넘는 민주당 그 4명의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 소추 발의하고 직무를 정지가 되는 일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평론가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 김홍근 교수님은 좀 조심스럽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이거는 본회의 통과되는 거죠. 예. 통과될 것이고 헌재를 가는 거죠. 그런데 왜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다수 대부분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에 들어갈까? 헌재에서 기각될 걸 알면서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 민주당 내부의 상황과 저는 지킬려다고 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재판을 지연시키겠다. 지연 작전입니다. 예. 2027년 3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법원 판결에 넣을 수 있도록. 그 전에 지금 넣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위에 넣을 수 있도록. 그가 첫 번째 지연 작전. 지연 작전이다. 아니 검사가 6개월 지금 최소한 6개월 안에는 직무에 복귀 못해요. 그러면 또 다른 검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시 검토하는 데만 또 몇 개월 걸려요. 또. 그렇죠. 예. 그럼 재판은 2배로 늦어집니다. 그럼 2027년 3월까지 대법원 판결 안 나와요. 이재명 대표 좋네 땡큐. 또 하나 예.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과 또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 효과가 크죠. 검사들이요 국회에서 탄핵 수출 받으면은요 이거 예. 완전 붕괴돼 버립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검사가 예. 자기 지금 검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탄핵이 됐어. 직무 정지당해 지금 버려. 이거는 다음에 나와가지고 돈벌이 하는 데도 문제가 생겨요. 변호사 할 때도. 그래서 예. 이런 압박을 통해 가지고 압박 전술, 지연 전술을 통해서 압박 전술까지. 이재명 대표를 고겠다라고 하는 심리인데 그러면 다 알고 있고 국민들하고 알고 여야 다 알고 있어요. 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대한 힘을 그렇게 남용하지 마시라. 제가 예. 봐도 보기 민망하고요. 예. 헌재에서 이거 분명히 기각될 텐데 기각되면은 그 여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렇게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강단 힘을 이렇게 잔챙이 잡는데 이게 집중 안 하냐?
진짜 잡으려면 윤 대통령을 잡든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머지 모든 총력을 민생을 주도하면서 역시 민주당을 뽑아줬더니 다르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검사 4명을 한꺼번에 이것도 헌재에서 기각될 걸 뻔하면서 이것을 탄핵을 남발해버리고 예. 또는 윤 대통령도 탄핵해버리고 판사 탄핵하고 이게 뭡니까 이 나라가.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이 정말로 아직 제정신이 아니구나. 예. 문자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문자들은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부정적인 문자들이 참 많이 오고 있는데요. 1955님 국민 민생이 우선 아닙니까? 의료 문제, 급발진 문제, 음주운전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조용하냐? 많은 국회의원 가지고 뭐 하느냐? 환자들 죽어가는데 지금 뭐 하느냐? 이건 뭐 무슨 정부의 책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가 있고요. 7682님 민생을 챙기라고 표를 줬더니 본인 이득을 위해서 탄핵 정구로 몰고 가는 민주당은 오히려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문자 주셨고 1317님 그럼 검사 탄핵은 찔러보기인가요? 참 한심한 정치네요라고 하면서 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이 이제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네. 김은희 교수님, 이 지금 이게 뭐 방탄 탄핵이 아니냐 검사들에 대한 이번 탄핵 소추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신다면은 어떻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어제 대검에서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서 이 4명의 탄핵된 검사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그랬죠. 예. 위법한 사항이 없다라고 예. 얘기했더라고요. 저 역시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한 사안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예. 신중하게 이후에 좀 처리가 되어야 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좀 민심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평론가님 한 1분 정도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번 뭐 대통령이든 탄핵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발의 앞으로 어떤 엔딩으로 가게 될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제언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검사 4명 탄핵에 대한 의구심은 갈수록 증폭될 겁니다. 이재명 구하기구나. 또 이재명 당대표도 또 넣지 않습니까? 2년 내내 이 문제가 싸워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민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지겨울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지난 우리가 큰 선거를 봐보면 국민들은 한순간에 돌아서 버립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정신을 잡아야 됩니다. 이러라고 타수당을 준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제1야당이 제1당답게 정말 탄핵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 확실하게 탄핵을 하고 그렇지 않는 모든 문제는 민생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못하는 것 국회 제1당에 책임을 지고 민생 문제를 풀어나가시라. 대통령이 그 법을 행사하든 말든 두 번째 문제고 민주당의 힘을 그렇게 잘 행사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시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주임 교수였습니다.